오늘 A컷으로 준비한 사진은 SK 하이닉스의 사진을 준비했고요. 하이닉스 시장에서 삼성전자 그리고 우리가 엔비디아 실적도 잘 나왔으니까 당연히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만큼 기대치에 부합한 만큼의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특히나 영업이익률이 무려 72%를 기록하면서 TSMC뿐만 아니라 엔비디아까지도 넘어서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렇다면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우선 SK 하이닉스가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었는데 그것 또한 충족시키는 실적을 발표한 건데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52조 6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7조 6천억 원가량을 달성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매출은 50조를 밑돌 것이고 영업이익도 34조가량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를 한 것이고요.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지난해 1분기와 비교했을 때 무려 400%가량의 영업이익이 개선된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매출액의 증가폭과 영업이익의 증가폭을 보게 된다면 영업이익의 증가폭이 훨씬 더 가파르다는 게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단순히 많이 팔아서 실적이 늘어난 게 아니라 고부가 제품을 팔아서 실적의 개선세가 더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반증하는 게 영업이익률이요. 무려 72%를 달성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최초로 70%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우리가 반도체 하면 떠올리는 글로벌 기업이 엔비디아와 TSMC가 있는데 TSMC의 실적 영업이익률이 58%였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65%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를 크게 웃도는 영업이익률을 달성한 만큼 글로벌 제조업 기업 중에서도 탑티어에 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잘 나온 건 가격 상승에다가 고부가 제품의 판매 비중이 확대했다는 게 실적 개선의 유효한 전략으로 지금 SK 하이닉스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제품별 매출액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지금 D램과 랜드 부분을 보게 된다면요. 매출액의 이게 증가폭이 나타나는 게 그래프로 확인되시는데 D램이 여전히 78%가량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실적을 가장 크게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랜드 부분도 21%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분야별로 조금 더 나눠서 보게 된다면 D램 같은 경우에는요. 서버향 매출이 요 주황색 윗부분인데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죠.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짙은 주황색이 그래픽 부분, HBM을 포함한 부분인데요. 이 두 가지 부분이 역시나 D램 부분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매출 비중을 보게 됐을 때 역시나 AI 데이터 센터의 확장과 함께 HBM이라던가 D램 관련된 그 부분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이게 주력으로 실적을 이끌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낸드 부분 같은 경우에도요. 모바일 쪽은 좀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SSD 부분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SSD 또한 데이터 센터의 저장 장치로 사용이 되는 대표적인 낸드 중에 하나이죠. 그만큼 지금 SK 하이닉스의 실적의 대부분을 견인하고 있는 게 글로벌 시장에서 데이터 센터의 증설이 나타나고 있고 이게 결국에는 낸드와 D램 부분을 같이 이끌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SK 하이닉스 측은 D램 같은 경우에는 올해 10%, 랜드 같은 경우에도 15%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올해 좀 지속적인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전략을 또 어떻게 세우고 있을까요? 먼저 D램 부분은요. HBM4E에 대해서 좀 많이들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올해 하반기에 샘플을 공급하고 내년에 양산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수율이나 효율적인 부분에서 원C 나노 공정 기반의 지금 공정을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HBM4에 대해서 삼성이라던가 다른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율이 우리가 더 우수하다라는 걸 좀 은연중에 내놓은 거고요. 하지만 삼성전자가 지금 HBM 쪽에서 많이 좀 따라잡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엔비디아와 같은 그런 AI 기업들에게 GPU에 최적화된 모델을 설계해서 공급하겠다. 그 전략은 지속적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D램 관련돼서도 차세대 저전력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LPDDR6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완료
완료됐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저전력 관련된 시장에 대한 확대를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고 소캠2가 또 최근에 개발 관련된 이야기 나오면서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탄력이 더 붙었었는데 모듈을 양산하기 시작했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고용량과 관련된 소캠2 부분에 대해서도 이 낸드 디램 쪽의 실적을 좀 이끌 수 있는 만큼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낸드 같은 경우에는 QLC 낸드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는데 이게 세계 최고 수준의 적층 기술이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셀에는 3비트 정도가 들어가는데 QLC 같은 경우에는 4개의 비트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하나의 하나의 셀에 더 많은 양을 담을 수 있는 만큼 효율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우수한 기술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ESSD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 또한 이번 실적 컨콜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었는데 AI 데이터 센터가 폭증을 하면서 저장하고 처리하는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게 결국에는 SSD의 실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게 1분기 실적의 부분별 매출을 보게 됐을 때도 확인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낸드 부분에서 제품의 라인업을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도 했는데요. 고성능의 TLC에다가 대용량의 QLC까지 더해져서 낸드 부분에서도 투트랙 전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여기다가 자회사인 솔리디아임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가 됩니다. 기업용 SSD의 경쟁력을 앞으로 더 강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낸드 부분의 실적 성장, 특히나 올해는 디램이 두 자릿대 10%지만 낸드는 15% 이상의 성장률이 전망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도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돈을 정말 많이 벌고 있는 하이닉스인데 그렇다 보니까 재무 구조의 안정성도 이번에 확인이 됐습니다. 보시게 되면 현금 갖고 있는 돈을 보면요. 1년 전에 14조가량이었는데 1년 만에 54조, 그러니까 거의 4배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차입금, 그러니까 이 기업이 갖고 있는 빚의 구조를 보게 되더라도 이 1년 전에가 23조였는데 19조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갖고 있는 현금은 늘어나고 빚은 줄어들고 있는 굉장히 건전한 재무 구조로 점점 더 탈바꿈되고 있는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순차입금 비율과 차입금 비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돈을 그냥 쥐고 있는 게 아니라 하이닉스는 투자를 하고 그리고 주주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을 하는 등 연내에 실행을 좀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기업의 구조를 더 주주들에게 돌려주겠다라는 이야기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또한 벌어들인 현금을 사업에 재투자하겠다라고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선제적인 투자를 지속하겠다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용인이라던가 청주의 반도체 클러스나 팹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여기다가 EUV의 장비도 확보를 해서 조금 더 우리가 반도체 관련된 기업에서 선두주자로 치고 올라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결국에는 고부가 메모리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투자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3월 24일 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주식 예탁증서 상장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에 이번 컨콜에서 관련된 언급을 할지도 주목이 됐었는데요. 향후에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설명하겠다라고 하면서 연내 상장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특히나 터보컨트와 관련돼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터보컨트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하이닉스는 오히려 이러한 그 기술의 개발이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실적 성장,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오히려 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 부분까지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실적이 잘 나오니까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모멘텀도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닉스가 데이터 센터에 대한 매출 비중이 큰 것으로 또 확인이 됐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전력의 구조적 증가가 이어지는 만큼 전력 수요가 14년 뒤에는 세계적으로 40%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AI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전기차라던가 전력망에 대한 투자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오늘 일부
일부 기업은 상한가를 찍기도 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재료 리스크 완화인데요. 전선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가 중동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이란과 미국에 대한 이슈, 노이즈가 조금 해소되는 듯한 분위기가 나타날 때는 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요거는 단기 변동성이라는 것은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현대차도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좀 지속적으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 주가의 추이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기업들의 투자 전략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